자, 근래 여러 가지 IT 이슈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가 아무래도 9월에 있을 애플의 신제품 발표 소식이겠죠. 바로 이 애플 신제품에 대해 언급한 밍치고의 의견을 담은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밍치고의 리포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EC 등록 정보를 통해서 신제품들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전해진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윤곽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놀랍게도 이번 밍치고 리포트는 맥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밍치고가 이야기하는 9월 출시될 애플 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세 종류의 아이폰, 페이스 아이디를 장착한 12.9인치와 11인치의 아이패드 프로, CPU를 비롯한 마이너한 업그레이드가 있는 맥북과 맥북 프로, 여기서 맥북 프로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이 내용을 따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과 외형 크기는 같지만 디스플레이가 소폭 커진 애플워치,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은 이 다음 부분인데요. 자, 먼저 밍치고는 아이맥의 디스플레이에 상당한 퍼포먼스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 상당한 퍼포먼스 향상에 대해서는 이 9to5 맥의 기사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함께 전달하고 있는 더 버지 등의 외신 기사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몇 가지 부분이 있죠. 우선 이미 아이맥의 경우는 아주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밍치고의 언급 중에 이 상당한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HDR 1000 규격에 맞춘 휘도 및 전체적인 스펙의 향상, 그리고 120Hz 혹은 144Hz로의 주사율 개선인데요. 처음 아이맥 5K가 나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전문가용 모니터를 샀더니 컴퓨터가 덤으로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정말 아주 좋은 전문가급의 모니터의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중간중간 색역이 넓어진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일반 모니터들의 상향 평준화에 따라 요즘에는 그 압도적이었던 차이가 다소 희석된 그런 느낌이죠. 다시 한번 HDR 1000 규격에 맞춘 휘도 및 스펙들의 향상과 함께 주사율의 업그레이드가 있다면 말 그대로 상당한 퍼포먼스의 향상이고 더욱더 매력적인 제품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주사율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HDR 1000 관련해서만 정리해보면 비디오 전자기술 표준화협회에서 정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따로 에피소드를 잡아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 중에서 그래도 꼭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HDR 규격과 관련돼 향후의 마케팅의 중심이 될 내용이 바로 이 휘도인데, 이 부분 칸델라 매 제곱미터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편하게 니트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 휘도가 현재 아이맥 5K는 500니트 수준이죠. 오늘 새로 나온 맥북 프로 역시 500니트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HDR 1000 규격에 맞게 휘도가 1000까지 올라가고 규격에 맞춘 부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다시 한번 완벽한 모니터를 갖춘 아이맥 5K가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맥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건데요. 당연히 이 제품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맥미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망들은 향후 애플 라인업에서 맥미니가 삭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새로운 맥미니를 만난 지도 어느덧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 이 새로운 맥미니의 등장 소식에 대한 포인트를 물론 이런 반가움과 의외성에 들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GPU와 썬더볼트 디스플레이죠. 서드파티로 해당 제품이 홈페이지에 등장한 상태에서 맥미니의 출시와 아이맥 디스플레이의 업그레이드는 다시 한번 썬더볼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계속 미뤄지고 있던 에어파워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었죠. 이번 밍치고의 리포트를 통해 살펴보면 양산 과정으로 계속해서 문제없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기사에서 애플 개발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별다른 일이 없다면 9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빠르면 9월, 적어도 올해에는 꼭 만나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추가로 업데이트된 에어팟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어 정리해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개죠. 탭을 통해 시리를 호출하는 기능,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방수. 자, 정리해볼 점은 이 노이즈 캔슬링의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아니고 구조적인 변경을 통한 패시브 노이즈 캔슬이 될 것이다. 다수의 매체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방수의 경우도 이어팟이 오픈형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방수라기보다는 약한 비나 튀는 물 정도를 막아주는 수준의 방수가 될 것이라는 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노트북 라인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이 그동안 너무 단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하느라 아마 여러 가지 오독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밍치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맥북과 맥북 프로에 대한 칩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다. 아마도 CPU 세대 변경 및 마이너한 업데이트들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맥북 프로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신제품 업데이트가 되었죠. 맥북 에어와 관련해서는 저가형 맥북의 출시를 이야기하면서도 밍치고 본인은 이것을 맥북 에어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이번 밍치거발 9월 애플 신제품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았고요. 벌써부터 가을이 기다려지네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아이폰, 그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를 장착한 새로운 11인치와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CPU를 비롯한 마이너한 업그레이드가 있는 맥북과 맥북 프로, 그리고 저가형 맥북, 지금과 외형 크기는 같고 화면은 조금 커진 애플워치, 맥미니,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가 있는 아이맥, 업그레이드된 에어팟과 에어파워,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주말간 시원한 곳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